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 맞죠? 네, 23분이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발의하기 전에 예. 이 법 제정 추진 여야 의원 초당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숫자가 23분이고요. 예.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발의 서명을 할 것이고요. 네. 아마 최소한 100분 이상의 의원님이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발의 전 단계고요. 네. 방금 제가 저 법 명칭을 불러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라면 그 대상이 누구누구인 겁니까? 그 대상은 지난번 특별검사법에 적시된 15개의 범죄 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6번째로 기타 관련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부터 포함해서 관련자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포함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되고 네. 청와대 수석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네, 그게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고, 예. 상당히 범위자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심지어 문고리 3인방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일부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이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지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민석 의원께서는 유럽까지 직접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이 정유라 관련 이 비리도 밝혀내셨을 뿐 아니라 재산 추적도 계속 해오고 계시죠? 네, 지난 가을서부터 미국도 한번 갔었고요. 독일을 이제 3번을 갔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팀을 짜서 최순실 재산 추적하는 일을 지금 지금까지 예. 실제로 한 6개월 넘게 동안 지금 하고 있으면서 예. 저희들은 이게 이제 독일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지만 예. 저희들은 현재까지 독일 중에서도 프랑크푸르트만 봤는데요. 예. 프랑크푸르트 말고도 베를린이나 미넨에도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들이 조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 한 분하고 또 전문가 한 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예. 그 한계 속에서도 프랑크푸르트 쪽에 은닉되어 있는 재산들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파악했다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셨어요? 독일은 머니하우스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각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현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산 규모라든지 이사 명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추적을 쭉 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현지에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교포 몇 분들이 열심히 조력을 도와주셔서요. 예. 그분들과 이제 저희 팀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난 6월 동안 지금 조사를 내고 있고, 예. 저희들이 찾아낸 의미 있는 것이 페이퍼 컴퍼니를 400에서 500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죠. 400-500개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사 명단 이런 걸 보면 최순실 일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재가 돼 있습니까? 하는 방식이 가령 한 회사의 이사들을 이제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예. 이제 독일 교포들이죠. 예. 그분들의 이제 핵심적으로 최순실과 관계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또 다른 이사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요. 거기 나타나는 이사들 이거 계속 추적을 해 나가 보면은 그렇죠. 400개에서 500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이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은 공권력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의 검찰과 독일의 어떤 국세적 당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공권력에 의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현재까지 알려내는 드러내는 그런 정도고 저희들의 수사권이 없는데 참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거는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정컨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페이퍼 컴퍼니 400에서 500개 정도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고요. 그 상당한 규모가니까 대략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돈들의 이제 근원이 쭉 이제 그슬러 올라가면은 네. 박정희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통치자금은 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난 거에 하면은 당시 규모로 8조 5천억 규모, 지금 돈으로 치면 약 300조. 예. 어마어마한 규모죠. 과연 이제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제 그 돈들의 일부가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일가들에게 나눠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 프레이저 보고서가 어떤 건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미국에서 이제 1976년에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박동선 게이트죠. 네, 기억합니다.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미국 의회가 프레이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명의 전문가가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78년에 프레이저 보고서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박정희 통치 자금이 당시 규모로 이제 8조 5천억 원. 현재 액수로 약 300조가 되는 규모죠. 예. 근데 뭐 그게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서 뭐 최순실에게로 이건 아니겠죠? 그러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가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각 유럽의 독일을 포함한 각 나라에 나눠서 이제 은닉돼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네.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이걸 조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이걸 수사할 수 있는 뭐 무슨 위원회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예. 여기는 조사권을 부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는 공소시효를 현행법으로는 이 70년대 재산을 조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필요할 수 없도록 따라서 이제 현행법으로 조사할 수 없고 환수할 수 없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재산을 이제 조사하고 몰수하자는 취지죠. 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탄 맞고 돌아가신 이후에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금고에서 뭐 8억 원인가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주었다. 그게 종잣돈이 돼서 뭐 몇백억. 9억을 금고가 두 개 있었던 걸 알려지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금고에 이제 9억이 있었고 9억. 예. 알려지기로 이제 3억은 전두환 씨가 가졌고 6억을 이제 박근혜 이제 당시에 영예에게 이제 돌려줬다는 예. 것인데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휘두른 칼이 전두환 재산 환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마 아주 옛날에 그런 어떤 뭔가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과거 이제 재산하고 관련돼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언론에서는 그렇게 뭐 몇 억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주었다. 그게 종잣돈이 돼서 몇백억이 됐을 거다. 이 정도까지가 이 추정으로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은 그보다 더 전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주목하시는 거군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제 본류가 시작되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금고도 또 다른 금고 안에는 어음이나 수표나 달러 그런 것들이 가득 담긴 또 다른 금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지금 조사위원회 이제 그 금고에서 나왔던 돈들은 아마 이제 국내 재산 국내에서 관리를 했을 것이고,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스위스의 비밀 구자가 존재했다는 것이거든요. 70년대에 이미.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지금 그런 것들을 조사를 이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에 스위스와 한국 간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은 스위스에서 관련 그 스위스 은행의 금융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추적해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일단 추진 모임에 참여한 여야 의원 23명인데 거기는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나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어요?
네네, 뭐 5당 의원 다들 참여했고요. 이것은 그래요? 이제 그 초당적인 그 모임으로 네. 출발을 했고요. 예. 단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별로 참여가 저조하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예. 바른정당에서는 이해훈, 하태경 이런 분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이 법을 좀 정파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여야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부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 모임 말고 나중에 발의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누구누가 참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명에 동참한 의원님들은 제가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열렸던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전국 승마대회 정유라가 준우승한 이 과정에 뭐 무슨 압력 넣은 거 전혀 없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을 오히려 증인으로 좀 불러서 만나고 싶다 이랬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럼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실 겁니까? 불러주면 나갈 텐데요. 아마 절대로 증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나가시게 되면 뭘 증언하실 건가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많죠. 먼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증인이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승마대회 관련된 압력 이런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언하실 것들이 많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 정유라 준우승 했다고 해서 심판들이 경찰에서 2차례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지시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저 말만 말고 제발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겁니까? 최순실 씨한테? 네, 그럼 절대 증인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러달라? 불러면 제가 안 나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 분하고 또 전문가 한 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한계 속에서도 프랑크푸르트 쪽에 은닉되어 있는 재산들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파악했다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셨어요? 독일은 머니하우스라는 그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각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현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산 규모라든지 이사 명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추적을 쭉 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현지에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교포 몇 분들이 열심히 조력을 도와주셔서요. 그분들과 이제 저희 팀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난 6월 동안 지금 조사를 내고 있고, 저희들이 찾아낸 의미 있는 것이 페이퍼 컴퍼니 기타 관련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최순실부터 포함해서 관련자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포함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되고. 그 뭐 청와대 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네, 그게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고 상당히 범위자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심지어 문고리 3인방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일부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이건 뭐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핵심이지만요. 그 외에도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민석 의원께서는 유럽까지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 맞죠? 네, 23분이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발의하기 전에 이 법 제정 추진 여야 의원 초당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숫자가 23분이고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발의 서명을 할 것이고요. 아마 최소한 100분 이상의 의원님이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발의 전 단계고요. 방금 제가 저 법 명칭을 불러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라면 그 대상이 누구누구인 겁니까? 그 대상은
지난번 특별검사법에 적시된 15개의 범죄 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6번째로 이를 400에서 500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죠. 400개나?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사 명단 이런 걸 보면 최순실 일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재가 돼 있습니까? 하는 방식이 가령 한 회사의 이사들을 이제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독일 교포들이죠. 예. 그분들의 이제 핵심적으로 최순실과 관계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또 다른 이사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요. 거기 나타나는 이사들 이거 계속 추적을 해 나가 보면은 그렇죠. 400개에서 500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이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은 공권력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의 검찰과 독일의 어떤 직접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이 정유라 관련 이 비리도 밝혀내셨을 뿐 아니라 재산 추적도 계속 해오고 계시죠? 네, 뭐 지난 가을서부터 미국도 한번 갔었고요. 독일을 이제 3번을 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팀을 짜서 최순실 재산 추적하는 일을 지금 지금까지 실제로 한 6개월 넘게 동안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독일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뭐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현재까지 뭐 독일 중에서도 프랑크푸르트만 봤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말고도 베를린이나 미넨에도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뭐 조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